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앙금 생성 반응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313페이지에 있는 이온 반응 실험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에 있는 313페이지에 있는 것을 예쁘게 뜯어주세요. 안 뜯어져. 당황스러워. 버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자, A와 B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실험은 A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증류수 염화나트륨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을 한 방울씩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질산은 수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릴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찰 결과를 학습지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류수를 여기다가 증류수가 아니라 수돗물을 여기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고 마찬가지로 질산은 수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증류수, 염화나트륨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 질산은 수용액, 수돗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색깔이 투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바로 무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류수를 한 방울 떨어뜨려 줄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 수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 수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자, 이 다음에는 바로 이 A 영역에다가 질산은 수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류수에다가 한 방울. 네, 지금 보이시나요? 똑같이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 한 방울. 오, 떨어뜨리자마자 갑자기 초점을 잡아볼게요.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 수용액에다가 한 방울. 네, 여기는 뭐 변화가 딱히 뿌린 것 같지도 않죠. 네, 그 다음에 염화칼슘 수용액에다가 한 방울. 네, 염화칼슘 수용액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하얗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바로 아리수를 한번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아리수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고요. 그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 염화칼슘 수용액이나 염화나트륨 수용액만큼 하얗진 않았지만 수돗물이 하얗게 뿌옇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실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습지에다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증류수는 변화가 없고 투명했고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흰색 물질이 생성되었다라고 썼고, 질산나트륨 수용액은 변화 없이 투명했고, 염화칼슘 수용액은 흰색 물질이 생성되었고, 수돗물에도 흰색 물질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수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을 써볼 건데요. 먼저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는 양이온은 나트륨이온, Na+라고 쓸 수 있고, 염소지만 소자 생략해서 염화이온에
Cl-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때 L자 스몰 L 쓸 때 선생님처럼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질산나트륨 수용액에서도 나트륨 이온이랑 Na 플러스라고 쓰고요. 질산이온인데요. 질산이온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다원자 이온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원자가 마치 하나의 덩어리인 것 마냥 전체가 이제 이온이다. 일가 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염화 칼슘 수용액에서는요. 칼슘 이온이 양이온이고 Ca2 플러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염화이온이고요. Cl-입니다. 그리고 질산은 수용액에는 은이온이고 Ag+, 그 다음에 질산이온은 마찬가지로 다원자 이온이고 NO3-입니다. 3번 과정 3에서 생성된 앙금은 어떤 이온이 반응하여 생긴 것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정 3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 3은 과정 2에서 떨어뜨린 수용액 위에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과정 2에서 떨어뜨린 거는 A 부분에 쓰인 대로 수용액을 떨어뜨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A 위에서 쓰였던 증류수, 염화나트륨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질산은 수용액과 반응하여 변화가 생긴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흰색 물질이 생성되었다라고 써있던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에서만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얘네끼리는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나요? 바로 염화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수용액이란 단어도 공통적으로 있는걸요? 자, 수용액이라는 것은요, 이후 6단원에서 우리가 용액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 숫자는 그 용액을 만들 때 물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에 녹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물에 녹인 상태,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도록 도와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우선 우리는 염화나트륨과 염화칼슘 중에 공통적인 단어인 염화에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 염화 이온이 무엇과 반응하였을까요? 질산, 은 수용액에서 어떤 이온과 반응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산, 은 수용액과 반응하여 자, 무슨 색 앙금이 생겼죠? 무슨 색 물질이 생겼죠? 흰색 물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흰색 앙금, 그런 물질, 고체 덩어리를 앙금이라고 해요. 흰색 앙금이 생성된 것은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이다. 두 수용액에는 공통적으로 염화이온이 들어있다. 따라서 염화이온과 자, 염화이온은 음이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이온과 찰싹 달라붙는 서로 밀어내지 않고 달라붙으려면 다른 전하를 띤 이온이어야 돼요. 그러면 양이온인 은이온과 반응하여서 흰색 앙금을 만든 염화은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수돗물에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온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부분에 있었던 증류수,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염화칼슘 수용액에서 얻은 결과 염화이온이 있으면 질산은 수용액과 반응하여서 흰색 앙금인 염화은 앙금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B에도 마찬가지로 무엇 때문에 흰색 물질이 생성되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수돗물에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온은 공통점인 바로 염화이온입니다. 왜냐하면 과정 3에서 질산은 수용액과 반응하여서 흰색 앙금을 만든 생성한 용액에는 모두 염화이온이 들어있다. 따라서 질산은 수용액과 반응하여 흰색 앙금, 흰색인 물질을 만들어낸 것, 흰색인 물질인 염화은을 생성하는 수돗물에는 똑같이 염화이온이 들어있을 것이다 입니다.
자, 그러면 이 3번과 4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질산 은수용액과 반응을 하는 것은 어떤 이온이었어요? 바로 염화이온이었죠. 다시 표현하면은 어떤 미지의 용액에 내가 질산은 수용액을 넣었는데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염화이온이 들어있겠구나. 염화이온이 있어서 이렇게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읽기 자료를 먼저 좀 한번 볼게요. 자, 수용액을 섞어서 앙금이 생성될 때 모든 이온이 반응에 관여하진 않습니다. 두 종류의 수용액을 섞어 반응시킬 때 앙금이 생기더라도 수용액에는 앙금을 만들지 않은 다른 이온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꼭 앙금만 만드는 이온이 있는 게 아니라 앙금을 만들지 않는 이온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 즉 앙금을 만드는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 앙금이 되는 이온은 알짜배기, 알짜 이온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앙금 생성 반응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팔짱 끼고 이렇게 구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구경하는 이온들이 있는데 그렇게 구경하는 이온은 바로 구경꾼 이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질산 은 수용액을 넣으면 염화이온과 은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여서 염화은 앙금이 되는데요. 반면에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전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종류의 수용액을 섞었을 때 반드시 모든 이온들이 앙금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나트륨 이온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앙금 생성 반응이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방법으로 이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검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일까요? 3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예상해 본 것에 대한 정답은 이 개념 파트에 있습니다. 같이 개념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앙금 생성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앙금입니다. 앙금에 대해서 배울게요. 두 수용액을 섞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안에서 녹지 않고 덩어리 져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여서 생성되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앙금 생성 반응이란 무엇인가? 바로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이 생성이란 표현이 바로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이니까요. 쉽게 앙금 만드는 반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볼 건데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으면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한번 볼게요. 염화나트륨은 원래 나트륨과 염소가 붙어있는 형태인데 얘네가 물에 들어가면은 이온이 됩니다. 즉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요 Na 플러스는 무엇인지 명칭을 한번 써볼까요? 나트륨 이온 그리고 염소 이온이에요? 염화 이온이에요? 염화 이온이죠. 그 다음에 Ag 플러스는 은 이온이고 NO3 마이너스는 질산 이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모두 이온화가 되어서 물속에서 이온들이 둥둥둥둥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끼리 한번 섞어 볼게요. 이렇게 섞었더니 은이온과 염화이온은 반응하여서 즉 다시 표현하면 은이온과 염화이온이 반응하여서 염화은이 생성되어서 물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나트륨 이온과
질산이온은 반응을 전혀 참여하지 않고 마치 팔짱 끼고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구경하고 있어요. 즉 얘네 둘은 반응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구경꾼 이온인 거죠. 하지만 반응에 참여해서 염화은이라는 앙금을 만든 이 두 녀석은 은이온과 염화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였고요. 바로 알자이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앙금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앙금들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심화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수 변화 그래프는요, 바로 옆에 배웠던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었을 때 조금씩 이렇게 부어줬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들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프를 지금 잠깐 보면은 나트륨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전혀 변화가 없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NO3-, 즉 질산이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쭉쭉쭉쭉 증가하고 있어요. 이 두 녀석이 이렇게 일정하거나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얘네가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감소하고 있고요. 은이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넣고 있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은이온과 염화이온은 반응에서 AgCl, 즉 염화은이라는 앙금을 만들어서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물에 녹지 않아서 이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온의 개수는 염화이온은 줄어들고 은이온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에 참여해서 앙금을 만드는 이온을 바로 알자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점선 이후에 갑자기 은이온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이상 염화이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 지점부터 질산은 수용액을 아무리 넣어봤자 더 이상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은 혼합 용액은 전기가 통할까요? 자, 전기가 통하려면은 그 수용액 안에 무엇이 필요했죠? 우리 이전 시간에 간이전기 전도계로 이렇게 용액에 넣었을 때 언제 전기가 통했었죠? 바로 이온이 있을 때였어요. 이렇게 혼합 용액 안에는 우리가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있기 때문에 얘네 둘로 인해서 전기가 통합니다. 따라서 앙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안에 이온이 남아있으면 간이전기 전도계를 꽂았을 때 불빛이 나거나 소리가 나는 등의 전기가 통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앙금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은이온, 이 양이온이고 염화이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앙금이 생성되면은요, 음이온부터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물질에 대한 화학식을 쓸 때는 양이온부터 그대로 써서 AgCl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 염화은의 특징은 바로 흰색입니다. 우리가 실험을 했던 만큼 이 염화은 앙금이 엄청 자주 나오고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얘만큼은 꼭꼭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륨 이온이 존재하고요. 여기 뒤에 어떤 이온이 붙냐에 따라서 앙금이 생성되는데 이때 탄산 이온, 마찬가지로 얘는 다원자 이온이고요. 황산 이온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탄산 바륨이 되거나 혹은 황산 바륨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녀석은요, 둘 다 흰색으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구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안에 어느 정도 힌트가 갈 거예요. 자, 넘어가서 칼슘 이온도 있는데요. 이 칼슘 이온도 바륨 이온과 마찬가지로 탄산 이온과 황산 이온과 반응하여서 흰색 앙금을 만들어요. 이 앙금의 명칭은 탄산 칼슘이 되거나 혹은 황산 칼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 갑자기 튕겼네. 자, 그리고 얘네 둘 다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흰색 앙금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네 가지는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는 엄청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냥 어쩌다 한 번쯤 나오는? 왜냐면 흰색이라서 되게 흔한데 은이온처럼 뭔가 하나로 딱 지정되는 느낌보다는 탄산을 넣었는데 흰색 앙금이 생겼어.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바륨인가, 칼슘인가 구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조금 더 제한적으로 제공될 때만 이 앙금들을 좀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앙금은 바로 은이온, 염화이온을 사용하여 염화은 앙금 혹은 아래쪽에 있는 납이나 카드뮴 같은 앙금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납이온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아이오딘화 이온이 붙게 되면은 아이오딘화 납이 되면서 특별한 색깔이 하나 나오죠? 바로 노란색이라는 특이한 색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딘화 이온을 집어넣었는데 노란색 앙금이 생겼어요 라고 한다면 그 안에 납 이온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납 이온을 집어넣었더니 노란색 앙금이 형성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용액 안에는 아이오딘화 이온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딘화 이온 말고도 납 이온은 황화 이온과 결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황화, 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황화납은요, 바로 검은색이라는 특이한 색깔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납 이온을 집어넣었을 때 검은색 앙금이 형성되었다 하면은, 아, 이 안에 황화 이온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검은색 앙금 하나를 또 접해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 이온인데, Ag 플러스에 황화 이온이 결합하여서 황화은이라는 앙금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얘는 바로 검은색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드라마 영상 보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드라마 영상에서 은수저가 검게 변했었어요. 그 앙금이 바로 황화은입니다. 그래서 이 황화이온이 만나는 녀석들은요, 검은색도 좀 만드는 편이에요. 하지만 황화이온이 반드시 검은색은 또 아닌 게 바로 밑에 있는 카드뮴 이온과 만나게 되면은요, 이 황화이온이 황화, 카드뮴, 앙금을 만들면서 동시에 노란색이라는 앙금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총 9가지의 앙금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이 앙금들 모두 익숙하게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수용액 속의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 즉 다시 표현하면은 이온 검출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앙금을 생성할 수 있는 양이온이나 음이온과 반응시켰을 때 앙금 생성 여부와 앙금의 색깔로 이온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그러면 양이온이나 음이온, 즉 앙금을 생성할 수 있는 이온들은요. 위에 써 있다시피 무엇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은이온, 그 다음에 바륨이온, 칼슘이온, 납이온, 그 다음에 카드뮴 이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이온에서는요. 염화이온, 그 다음에 탄산이온, 황산이온, 아이오딘화이온, 황화이온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이런 이온들과 반응했을 때 앙금 생성 여부를 보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앙금이 생성되었다 혹은 앙금이 생성되지 않았다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아이오딘화 이온을 집어넣었다고 해볼게요. 아이오딘화를 가지고 있는 수용액을 어떤 미지의 용에다 집어넣었을 때 앙금이 생성되었네요. 앙금이 생성되었으면 아이오딘화 납밖에 없겠죠? 그래서 PbI2라고 앙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는 납이온이 있나 봐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오딘화 이온을 집어넣는데 앙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무슨 이온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없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앙금의 색깔로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여기에 황화 이온을 집어넣었다고 해볼게요. 이 황화 이온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앙금이 형성되었는지 색깔을 보았더니 노란색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노란색 앙금을 황화 이온이 만든 거는 카드뮴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 안에는 카드뮴 이온이 들어있나 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온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검출하는 방법이 바로 이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직접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공장 폐수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하기 위해, 이온을 검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실험 가. 황산 나트륨 수용액에 넣었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황산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앙금을 만드는 이온은 황산일지 나트륨일지 아래의 표를 보면 되는데 지금 쭉 봤을 때 앙금 이름에 나트륨이란 단어 없죠? 그럼 다시 표현하면 황산 이온이 반응하여서 흰색 앙금을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황산 이온이 들어있는 것은 찾아봤을 때 바로 이 흰색 황산 바륨밖에 없구나. 얘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실험 나를 볼게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그럼 여기서는 아이오딘화가 음이온, 칼륨은 양이온인데요. 여기서 노란색 앙금이 형성되었대요. 그렇다면 밑에 또 쭉 보면은 칼륨 이온은 전혀 보이지 않죠? 칼륨이란 단어는 다시 표현하면 아이오딘 화 이온이 앙금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고 그 만든 앙금이 바로 이 녀석이구나. 아이오딘화 납 앙금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황산이온을 집어넣었을 때 이 황산이온과 반응하는 것은 바륨이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이오딘화 이온을 집어넣었을 때 폐수 안에 들어있던 납이온이 아이오딘화 이온과 반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서술형 문제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공장 폐수에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온은 바로 바륨이온과 납이온이다. 황산나트륨 수용액에 공장 폐수를 넣었을 때 생성되는 흰색 앙금은 바로 황산 바륨으로 공장 폐수에 바륨 이온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황산 이온은 우리가 준 거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륨 이온인 거예요. 반면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에 공장 폐수를 넣었을 때 생성되는 노란색 앙금은 바로 아이오딘 화납으로 공장 폐수에 납이온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준 거는 아이오딘 화이온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어서 반응을 하게 된 녀석이 바로 납이온이기 때문에 폐수 안에 납이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앙금을 만드는 이온들은요. 앙금을 만드는 반응, 즉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해서 검출하면 되지만 앙금을 전혀 만들지 않는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이온은요. 바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검출해야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 등 다른 이온과 반응하였을 때
앙금을 잘 생성되지 않는 이온들이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앙금 생성 반응으로는 검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검출이 가능하는데 나트륨 이온은요, 원소가 나트륨이잖아요. 그리고 칼륨 이온은 원소가 칼륨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소를 구별하고 확인하는 방법인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검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선스펙트럼 분석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간편하고 간단하게 검출하는 방법은 불꽃 반응 실험이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앙금 생성 반응은 우리가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용액을 부었을 때 무슨 색 앙금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미지의 수용액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자,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형성평가 때 여러 번 문제를 통해서 반복해 볼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